청소한다고?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의 단호한 파원 선언이 고급 한정식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청소복을 입고 나타난 예비사위의 아버지를 보고 내린 결정이었죠. 우리 딸을 청소부 집안에 보낼 수는 없어요. 김 여사는 체면과 현실을 내세우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한 일로 연락되었는데 연락이 안 되셔서 직접 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그 남성이 청소복 차림의 아버지를 내하는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그 남성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10분 뒤 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김 여사는 평소보다 더욱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신경 써서 입고 온 샤넬 재킷이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더욱 고급스럽게 빛났죠. 김 여사의 맞은편에는 오랜 친구인 박 부인과 최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김 여사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소식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차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원이 결혼 이야기 말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박 부인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분인데요? 혹시 아닌지 아닌가요? 김 여사는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미소를 더욱 깊게 지었습니다. 남자가 정말 괜찮아요. 효성도 지극하고 인품도 훌륭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지원이를 정말 아껴주더라고요. 최 부인이 약간 질투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남자 찾기 힘든데 정말 다행이네요. 집안은 어떤가요? 김 여사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등을 고집하며 대답했습니다. 집안도 정말 좋아요. 부모님이 워낙 교육을 잘 시키셨나 봐요. 인사성도 밝고 예의도 바르고. 사실 김 여사는 민호의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민호의 인품과 교양을 보면 분명 괜찮은 집안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박 부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요즘 좋은 사회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언제 상견례 하세요? 김 여사의 얼굴에 기대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이에요. 정말 기대돼요. 어떤 분들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 부인이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 신상이 중요하니까 잘 준비하세요. 김 여사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지연이가 워낙 좋은 사람 골랐으니까 걱정할 게 뭐이겠어요. 박 부인이 더욱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가 하는 일은 뭐예요? 김 여사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니는다고 하던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워낙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어 보이니까 분명 좋은 회사일 거예요. 최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겠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집안 교육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카페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는 지연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욱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죠. 김 여사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연아, 민호 아버지는 정말 어떤 분이셔? 지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항상 겸손하시고 사람들한테 친절하시고요. 김 여사는 더욱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니시는데 정확히 뭘 하시는지는 민호가 자세히 얘기 안 해줬어요.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김 여사는 조금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교육을 정말 잘 시키셨네. 민호가 워낙 예의 바르고 착하니까 분명 좋은 분들일 거야.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민호 어머니도 정말 따뜻하시고요. 할머니도 계시는데 정말 지혜로우시고 유머도 있으세요. 김 여사는 점점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상견례에서 다 뵐 수 있는 거네. 지연이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민호 아버지가 워낙 겸손하신 분이라서 평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여사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역시 집안이 좋으니까 그렇지, 겸손한 게 더 좋은 거야. 지연이가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랑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해 드릴까요? 김 여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만났는데? 지연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회사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민호가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많더라고요. 다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김 여사가 흐뭇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귀게 됐는데? 지연이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고백했어요. 정말 진심이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자주 하고 효성도 지극해서 더 좋았어요. 김 여사는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집안 교육이 잘 된 사람은 다르네.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기에 그럴까. 상견례를 며칠 앞둔 김 여사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첫인상을 좋게 줄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인지 사장이 옆에서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김 여사는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첫 신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딸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줘야죠. 지사장은 아내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결국 가장 고급스러운 한복을 골라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건면 충분히 품격이 있어 보이겠어요. 지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을 달랐습니다. 그래, 그거 입어. 그런데 너무 긴장하지는 마.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제일 좋아. 김 여사는 거울 앞에서 한복을 대어보며 상상에 잠겼습니다. 분명 멋있고 교양 있는 분들일 거예요. 우리 지원이 복이 많나요? 김 여사는 상견례 장소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정했죠.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훌륭한 곳이라서 첫 만남 장소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소는 제가 잘 골랐자. 분위기 있고 격식도 있고. 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곳 골랐네.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는 마. 김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 상견례인데 제대로 해야죠. 상견례 전날 밤 김 여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민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거였죠. 어떤 분들일까? 분명 교양 있고 품격 있는 분들일 거야. 민호를 보면 알 수 있어. 상견례 당일 아침 김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단장한 후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까지 했죠. 지연이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김 여사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오늘 정말 기대돼. 어떤 분들일지 빨리 만나보고 싶어. 지사장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까? 김 여사는 한 번 더 거울을 확인한 후 가방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멋진 상견례를 상상하고 있었죠. 분명 교양 있고 품격 있는 분들일 거라는 확신에 찬 채로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김 여사는 계속해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오늘 뵈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지사장은 아내의 들뜬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분들이겠지.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김 여사는 남편의 말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지원이 보는 눈을 믿어야죠. 김 여사와 지사장은 강남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지 마페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죠. 김 여사는 한복 치마를 정돈하며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어때요? 괜찮아 보이죠? 지사장은 아내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너무 긴장하지 마. 김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뵙는구나. 어떤 분들일까?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통한 옥 스타일로 꾸며진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안내준 방은 넓고 아늑했죠. 김 여사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기서 상견을 하니까 더 격식 있어 보이네요. 지사장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곳 골랐어. 분위기도 좋고 잠시 후 민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민호의 예의 바른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어머, 우리가 늦었나? 미안해요. 민호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해요. 저도 방금 왔어요. 부모님들이 조금 늦으실 것 같아서 먼저 왔습니다. 지연이는 어디 있어요? 지사장이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화장실 갔어요. 곧 올 거예요. 김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오시나요? 민호가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일로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김 여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럼 그렇죠. 바쁘실 테니까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데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원이에요. 자세한 건 아버지가 오시면 직접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연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김 여사는 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신경 써서 입었어. 민호도 정말 멋지게 차려입었네. 민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신경 썼어요. 지사장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쯤 오시려나? 민호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10분 정도 후에 오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 김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급한 일이라니 중요한 회사에 다니시나 보네. 그래도 상견례에 늦으시다니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 지연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어. 엄마, 민호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김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겠지. 민호가 이렇게 예의 받은 걸 보니까 부모님도 분명 훌륭하실 거야. 몇 분이 지나자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얼굴을 밝히며 일어났습니다. 아, 부모님 오신 것 같아요. 김 여사도 자세를 바로 하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뵙는구나. 어떤 분들일까? 지사장도 정장 재킷을 정돈하며 준비했습니다. 방문이 열리려는 순간 김 여사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명 교양 있고 품격 있는 분들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지연이도 긴장한 기색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가 지연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야. 그런데 방문이 열리자 김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청소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에 이름표까지 달린 모습이었죠. 김 여사는 잠시 당황하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직원인가 아니면 잘못 들어온 건가? 하지만 민호가 반갑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김 여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분이 민호 아버지라고 청소복을 입은 저분이 박 회장이 허둥지둥 들어오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늦었습니다. 급하게 와서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왔네요. 김 여사는 충격을 받은 채로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복의 모든 얼룩들과 손의 벤떡까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박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아버지. 박준석입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사장이 당황한 기색 없이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많이 해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아버지 치상호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정말 청소부이셨구나. 이럴 줄 몰랐는데 박 회장이 김 여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시죠? 반갑습니다. 평소 민호가 지연이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김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내 반갑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억렬했습니다. 지연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박 회장이 지연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이구나. 정말 예쁘네. 민호가 왜 그렇게 자랑하는지 알겠어. 박 회장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미안했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네요. 민호가 아버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이 중요하니까요. 김 여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청소부라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지사장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 회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김 여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5년째 청소부라니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하시겠네. 잠시 후 이 여사도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의 이 여사였죠. 늦어서 죄송해요.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기다리느라 늦었네요. 이 여사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김 여사는 이 여사를 보며 조금 안도 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평범해 보이시네. 이 여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어머니 이순희입니다. 지사장이 화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상호 김미영입니다. 김 여사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집안에 우리 딸을 보내야 한다니 이 여사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지 그랬어요. 박 회장이 미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어. 정말 죄송해요. 김 여사는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말 청소부가 맞구나. 자리에 앉은 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는 박 회장이 청소복 차림을 잡고 흑금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지연이가 왜 이런 걸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와서 민망합니다. 지사장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많이 해요. 일이 급하시면 어쩔 수 없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 회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청소회를 하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 여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청소부가 맞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 여사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예쁘고 착해요. 민호가 항상 자랑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지연이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민호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김 여사는 딸의 말을 들으며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렇게 순진한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어? 민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어머님께서 특별히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김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이 워낙 민호 씨를 좋아해서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박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혹시 민망하게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지연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용기를 냈어요. 김 여사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네. 그러면 더 어색해지는데 지사장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중요한 건 인품 아니겠어요? 하지만 김 여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너무 순진해 현실을 모르고 있어 이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남편이 비록 화려한 일은 안 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김 여사는 이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민호와 지연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던 김 여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사랑에 빠져서 현실을 못 보고 있어.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박 회장이 김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와 번입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정확히 하시는 건가요? 박 회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빌딩 청소와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김 여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5년째 청소부라니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하시겠네. 지사장이 추가로 물었습니다. 회사 규모는 어떤가요? 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큰 회사예요. 직원들도 많고 건물도 여러 개 관리하고 있어요. 김 여사는 화장실에 가자는 핑계로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지사장도 함께 나왔죠. 복도에서 김 여사가 남편에게 속삭했습니다. 여보,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 딸을 청소부 집안에 보낼 수는 없어요. 지사장이 아내를 달렸습니다. 자기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만 사람 됨됨이를 봐야지. 김 여사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현실을 생각해봐요. 우리 딸이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지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데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현실을 봐야 해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고 사회적으로도 체면이 서지 않아요. 지사장은 아내 완고함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더 얘기해 보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김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방으로 돌아온 김 여사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김 여사의 기색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부담되시는 건 아닌지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김 여사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우리 가정 환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박 회장이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런 의미시군요. 이 여사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연이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김 여사가 딸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지연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는 안 돼. 민호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가정 환경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박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 같네요. 지사장이 당황하며 안을 말렸습니다. 아, 여보,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김 여사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죠.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김 여사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 해.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네요. 이해하겠습니다. 이 여사도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채로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의 파원 선언으로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봤고 민호는 충격에 빠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이 여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때 방문 밖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오시나 봐. 김 여사는 할머니까지 계시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까지 배워야 하다니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할머니가 오시면 어떡하지? 방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박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와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김 여사는 박할머니의 첫 신상에 잠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품이 있으시네. 박할머니가 방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오늘 우리 손자변을 이 되실 분 보러 왔는데 벌써 다들 오셨. 박할머니의 온한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방 안의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앉으세요. 박할머니가 지연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아가씨가 지연이구나. 정말 고아. 민호가 왜 그렇게 자랑하는지 알겠구나. 지연이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연이에요. 박할머니가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정말 착해 보이는구나. 우리 민호가 복이 많네. 김 여사는 박할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품격 있으시네. 하지만 상황이 이미 이렇게 된 걸 박할머니가 김 여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시죠? 늦어서 죄송해요. 병원에 갔다가 와서 늦었네요. 김 여사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네. 안녕하세요. 박할머니가 지사장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시군요. 지 사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건강하세요. 박할머니는 방 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민호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박할머니가 지혜로운 눈빛으로 모든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아, 뭔가 있었구나. 괜찮아.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김 여사는 박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조금 압도되었습니다. 저 연세에도 정말 당당하시네. 박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왜 모두들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어? 이 여사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들어볼게. 김 여사는 박할머니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박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옷차림 때문에 실례를 범한 건 아닌가? 김 여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박할머니가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옷차림이 그렇지 일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겠어요? 김 여사는 박할머니의 말을 더욱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상황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박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일 때문에 항상 그런 복장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 언니가 박할머니의 말을 용기를 얻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민호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박할머니가 지혜 언니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혜 언니가 알아보는구나. 민호도 할머니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박할머니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진실은 숨길 수 없는 거야. 김 여사는 박할머니의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지사장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박할머니가 김 여사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 언니, 어머니 혹시 우리 집안이 부담되시나요? 김 여사가 난처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현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를 때가 많거든요. 김 여사는 박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실까? 박할머니가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얘기하자면 좀 복잡해요. 단순히 청소하는 예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여사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살짝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박할머니가 이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제 숨길 필요 없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거야. 민호도 할머니의 말을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할머니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됐어. 더 이상 숨기는 게 의미가 없어. 김 여사는 이 대화들을 들으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숨기는 게 뭐가 있다는 거야? 박할머니가 김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사실 우리 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김 여사가 의아해하면 물었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 말씀이세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그 남성이 박 회장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설마 청소부인 사람이 박 회장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정비서 여기까지. 어떻게 정비서가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권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셔서 직접 왔습니다. 김 여사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사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정비서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정비서가 박 회장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청소부인분을 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박 회장이 정비서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비서 지금은 개인적인 시간이니까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정비서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안건이라서요. 국제기약권으로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국제기약 청소부가 무슨 국제기약? 지사장도 의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 할머니가 상황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비밀이 들켰구나. 이제 숨길 수도 없겠네. 민호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박 할머니가 민호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야. 진실을 숨기는 게 더 어려워.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회장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박 회장이 한숨을 쉬며 정비서를 보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네. 정비서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이 여사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말씀을 할 것 같아. 박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모든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긴장한 채로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청소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태평양구를 배 회장입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평양구로 그 유명한 대기업 태평양구를 말씀이세요? 지사장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민호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진실을 말씀 안 하셨어요? 박 회장이 아들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지인이나 돈으로 판단받지 않고 말이야.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전 일단 나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10분만 기다려줘. 정비서가 나간 후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있습니다. 정말 태평양구로 회장님이세요? 박 회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속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김 여사가 숨을 깊게 들으시고 물었습니다. 그럼 청소복은 왜 입고 계셨던 건가요? 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회사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현장 점검을 마치고 바로 이곳으로 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했죠. 이 여사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미리 말씀드렸으면 될 일인데. 박 회장이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보고 싶었어. 박 할머니가 김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아들이 왜 그랬는지. 김 여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태평양그룹이면 정말 큰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연이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도 몰랐어. 왜 말해주지 않았어? 민호가 지연이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뜻이었어. 너도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으셨대. 김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어. 기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죠.
태평양그룹 회장님이라니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나 지사장이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는 됩니다. 박 회장이지 사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속에서 미안해요. 김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많이 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 회장이 김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다시 시작하셨구나.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야. 민호가 김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그런 이유로 그렸던 거예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김 여사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아요, 이해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지연이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은 거죠? 김 여사가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괜찮지,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이 여사가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저희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김 여사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많이 해요. 오히려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박 회장이 모든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사장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박 할머니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모든 게 명확해지네. 김 여사는 자신의 편견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박 회장의 정체가 밝혀진 후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그룹 회장님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박 회장이 김 여사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되어서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당황함,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박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제 지위나 재산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싫어서 항상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곤니다.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었어요. 김 여사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였구나. 내가 얼마나 속물 같았을까. 이 여사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했어요. 상대방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 회장이 아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미안해. 너무 심했나 보네. 지 사장이 박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민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래도 미리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원이 어머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박 회장이 아들을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너무 욕심을 부렸나?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해해요. 진짜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박 회장이 지원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은 다르네. 이의심이 많아. 김 여사는 지원이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정말 철이 들였네. 박 할머니가 김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원이 어머니 사실 우리 손자도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지원이가 회장 아들이라는 걸 알면 진짜 마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해서요. 김 여사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지원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지원이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맞아요. 저는 민호의 마음만 보고 좋아하게 됐어요. 민호가 지원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고마워. 이 여사가 흐뭇하게 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은 커플이네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여요. 김 여사는 갑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박 회장이 김 여사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원이 어머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김 여사가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이해해 주시니까 더 죄송해요. 제가 정말 좁은 생각을 했네요. 지사장이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자척하지 마.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박 회장이지 사장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요. 그때 김 여사가 갑자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 그럼 내가 태평양고로 회장님께 파혼을 선언한 거네. 얼마나 무례했을까. 김 여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박 회장이 김 여사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혀 무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하셔서 좋았어요. 김 여사가 더욱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많이 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박 할머니가 김 여사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지원이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가식적이지 않으셔서 오히려 좋았어요. 민호가 김 여사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진심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김 여사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정말 부끄러워요. 지원이가 어머니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김 여사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박 회장이 모든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상견을 다시 시작할까요? 서로 솔직하게 알아가면서요. 지사장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시작해보죠. 박 할머니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만남이 시작되는구나.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모든 게 편해지네. 김 여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진실을 모른 채로 파혼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 여사가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이 어머님, 저희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모든 걸 투명하게 얘기하면서 지내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숨기는 것 없이 지내는 게 좋죠. 민호와 지원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오해가 풀렸구나. 박 회장이 젊은 커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겠네. 김 여사가 박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태평양구로 회장님이시라니.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아버지예요.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김 여사는 박 회장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진실이 밝혀진 후 김 여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구로 회장님께 얼마나 무례했을까. 내가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박 회장이 김 여사의 심정을 헤아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김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제가 부끄러워요. 지연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깨달으신 거면 됐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김 여사는 딸의 위로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지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박 할머니가 김 여사를 보며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고치는 거죠. 김 여사가 박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정말 부끄러워요. 어떻게 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박 회장이 김 여사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속여서 죄송해요.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이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나 봐요. 지사장이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해. 모든 게 해결됐잖아. 김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박 회장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너무 무례했어요. 박 회장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많이 해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김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많이 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한 제가 어디서 왔어요? 민호가 김 여사의 진심으로 인사과에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바뀌신 게 중요해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죠.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김 여사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미안해. 민호도 정말 좋은 사람인데 엄마가 너무 못했지라. 지연이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해요. 엄마도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박 회장이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녀지가 있네요. 저희가 이런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행복해요. 이 여사도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로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가족이네요. 박 할머니가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용기 있게 사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김 여사가 박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잘못한 건 인정하고 사과해야죠.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소중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사장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정말 용기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민호가 김 여사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김 여사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지. 정말 고마워. 박 할머니의 김 여사의 말을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여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되다니 정말 행복해요. 김 여사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큰 게 다름을 얻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박 할머니의 김 여사의 말을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지사장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된 것 같아요. 박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야. 지연이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 돼. 우리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게 되어서. 민호가 지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됐는데
이렇게 좋게 풀려서 다행이야. 김 여사가 젊은 커플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잘 어울려. 엄마가 바보같이 그려서 미안했어. 박할머니의 김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해요. 덕분에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이 여사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김 여사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편견을 갖지 말자. 사람은 마음으로 봐야 해. 박 회장이 김 여사의 진심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정말 감사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박할머니가 모든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하네요.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으니까 더 끄는 가족이 될 거예요.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진 후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고 박 회장이 가족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요. 저희도 가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김 여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되다니 제가 더 감사해요. 지연이와 민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여사가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결혼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김 여사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빨리 시작해야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놓칠 수는 없어요. 박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날 잡아서 예쁜 결혼식 올리셨구나. 지사장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화목한 가족들이 함께하는 결혼식이라니. 민호가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꿈 같아.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릴 줄 몰랐어. 지연이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됐는데 박 회장이 정비서에게 연락을 하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은 내일로 미뤘어요. 오늘은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요. 김 여사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때문에 회사 일을 미루시다니 죄송해요. 박 회장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많이 해요. 가족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여사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박 할머니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돈만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게 진짜 성공이. 김 여사는 박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지사장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네.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아요. 지연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민호 가족들과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김 여사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 뭐가 불편하겠어. 박 회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천천히 하되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게 하면 어떨까요? 김 여사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이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민호가 부모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싶어요. 지연이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축복해주는 게 가장 소중해요. 박 할머니가 젊은 커플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결혼은 시작이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김 여사가 박 할머니의 말에 동감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좋은 교훈을 얻었네요. 박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진정한 만남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6개월 후 아름다운 봄날에 민호와 지연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김 여사는 이 여사와 나란히 앉아서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을 맞게 되어서 이 여사가 김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감사해요. 박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된 걸 보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김 여사는 하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사위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인품도 훌륭하고 우리 딸을 정말 아껴줘요. 박 회장이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이 정말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여사도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가족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와 민호가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시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 결혼식이 끝난 후 김 여사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때 진실을 모른 채로 파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잘 풀렸고 정말 좋은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박 회장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더 큰 교훈을 얻었네요. 진정한 만남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2년 후 지연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양가 부모님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김 여사와 이 여사는 이제 진짜 친자매처럼 지내며 함께 육아 준비를 했고 박 회장과 지 사장도 골프를 치며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증손자를 볼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죠. 민호와 지연이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김 여사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나니까 얻은 게 정말 많구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걸 평생 잊지 말아야겠어.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